표현들을 볼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이죠. 여러분 표현들을 보면 첫 번째 표현들은요, 일단 무슨 들 일종이죠? 묶건들 일종이죠. 그래서 묶건들이 조모음의 묶건들이하고 여기 표현들이가 있잖아요. 표현들은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이것은 대리권이 있어 없어? 대리권은 없죠. 없는데 뭐는 있어야 돼요? 현명. 현명은 있어야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게 현명이죠. 그럼 여러분 현명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현명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명이란 말은 무슨 말이다?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다. 다른 말로 뭐다? 대리 행위의 표시. 대리 행위의 표시. 다른 말로 대리 관계의 표시. 이렇게. 표시 이렇게. 이것을 우리 뭐란다? 현명이다. 이렇게. 본인을 위한다. 대리 행위다. 대리 관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 관계 표시, 대리 행위의 표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그래서 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가 없다? 그러면 현명, 뭐죠? 표현들이란 말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표현들이라고 생각하죠. 표현들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요, 과실상계라고 하는 것을 한다, 안 한다? 과실상계란 말이 이루어질 수 없고, 표현들이는 무권대리 일종으로서 대리권이 없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표현대리가 유권대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이걸 이제 먼저 아시고. 먼저 여러분요, 여기서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들이죠.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들이에요.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들이 이것을 뭐죠? 이것을 무권대리라고 얘기하죠. 무권대리, 이렇게. 무권대리요, 이렇게요. 여기는 대리권 수여죠. 대리권 수여 표시잖아요. 표시. 그럼 대리권 수여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대리권 수여 그러면 이것은 뭐다? 그것을 수권행위라고 하죠. 수권행위는 여러분요 3대 요건이 있죠. 첫 번째 수권행위는 뭐다? 의사표시이다. 두 번째 수권행위는 뭐다? 불요시키고. 그 다음에 수권행위는 뭐다? 출연이다, 비출연이다, 비출연이다. 이 세 가지요. 수권행위죠. 이것은 뭐다? 의사표시이죠. 의사표시. 대리권 수여 표시는 뭐다? 통지한단 말이죠. 수여했다고 통지한다, 알린다 이 말이에요. 알린다.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관념의 통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봐봐, 대리권 수여하고 대리권 수여 표시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다. 대리권 수여 표시는 뭐다? 표시. 대리권 수여 표시, 그것은 관념의 통지, 준법령이죠. 대리권 수여는 뭐다? 수여. 대리권 수여, 그것은 의사표시다. 말이 완전 다르죠. 그럼 여기 표현들은 무슨 대리종이다? 무권대리죠. 그럼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일단 표현들은 무권대리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요, 실제로 대리권을 수여했어야 돼? 안 했어야 돼? 안 해야죠. 대리권 수여했으면 무슨 대리가 되니까? 유권대리가 되니까 그 이 말의 뜻을 잘 이해를 해야죠. 대리권을 수여를 안 했는데 상대방한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표시를 했다 이 말이죠. 알려줬다 이 말이죠. 이 말이 원래는 대리권 안 줬는데 대리권 줬다고 알려줬다 이 말이죠. 이런 보면요, 앞으로 여러분 이제 부동산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여기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다고 그래요. 물건 하나 좀 물어올 때만 계약서 쓰고 반반하자고.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사무실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나한테 뭐를 달라간다? 좀 명함 하나 파달라고 하죠. 그럼 명함 파달라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공중개사는요 40대 이후는 무조건 이사, 40대 이하는 직급이 부장이에요. 여자분들은 그냥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온 동네가 다 실장이더라고요. 그거 참 신기하죠. 여자는 온 동네가 실장. 알겠죠? 그 다음에 남자는요 40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밑으로는 부장, 그 밑으로는 이사야. 그럼 누구한테 이사라는 명함을 줬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명함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 그럼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죠? 이사? 그럼 거기 같이 일하는 사람인가? 같이 뭔가를 결정권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은 아무런 권한이 있어 없어? 없죠. 물건 물어오기만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봤을 때는 내가 누구처럼 보인다? 이 중개사무소에 누구처럼 보여? 대리인처럼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는데 왜요? 그 명함에서 풍기는 것이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마치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뭐란다? 통지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것을 관념의 통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어. 무권대리. 그런데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 알죠? 그것을 뭐란다? 표현대리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것처럼요, 정형외과 같은 거 보면 보통 찜질방 같은, 찜질방이 있다. 뭐죠? 정형외과 보면 마사지 하는 데 있죠.
물리치료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물리치료실을 같은 것을 원칙적으로 뭐 다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 물리치료 보면 어느 날 가보면요, 물리치료실이 뭐야, 베드가요 한 개로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확장이 돼가지고 베드가 한 10개씩 있는 데도 있단 말이죠. 그럼 물리치료사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하냐, 물리치료사들이, 알겠죠? 거기에 의사하고 해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뭐 이 사람들은요, 물리치료사 자기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운영은 누가 하냐? 물리치료사가 운영하는 것인데, 마치 어디에서 운영하고 똑같아? 병원에서 운영하고 똑같아? 이 사람이 만약에 물리치료가 잘못해가지고요, 거기에다가 물리치료 한다고 해가지고 뭐죠, 주름을 펴준다고 해가지고 다리미 올려놓고 깜빡 잊고 잠을 잤다 이 말이죠. 그럴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다림질 해가지고 뭐죠, 주름을 편 것이 아니고 살이 탔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죄송해요. 아무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좀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물리치료사가 손해배상을 해주면 다행했는데, 그걸 안 되면은 당연히 그 사람은 누구한테 가서 소리 지르겠죠? 병원 의사한테 소리 지르겠죠. 그걸 얘기해. 원칙적으로는 대리권을 주지 않았어도 그 병원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 물리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요, 이 사람들이 병원의 고용인으로서 일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서는 뭐다? 전혀 다른 거죠. 이건 누구 거고? 물리치료사가 운영하는 것이고, 수익만 배분하는 거잖아요. 일정 수익만 주고.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이런 것들을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마치 뭔가의 권한이 있는 듯한. 누가요? 상대방이요. 그래서 상대방은 누구한테 가서 묻는다? 본인한테 가서 책임을 묻는 것이죠. 이것을 뭐란다?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는데 대리권을 수여한 듯한 표시를 하고, 그 표시 때문에 상대방이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뭐다? 먼저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요? 안 했다는 거죠? 안 했다. 그래서 본인이 대리권 수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그래서 본인의 뭐가 있다? 귀책 사유가 있죠. 본인의 잘못이 있죠? 표시를 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걸 믿죠. 그래서 이걸 상대방의 신뢰보호,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봐봐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와 동일하게 둘 다 대리권이 없죠. 그런데요, 이 본인의 기책 사유 때문에 표현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똑같은 무권대리인데 원래 무권대리는 무효여서 본인이 책임지지 않아. 본인이 책임지려면 추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표현대리는요, 똑같은 무권대리의 일종인데 표현대리의 경우는 본인이 책임을 져요. 알겠죠? 이해됐죠? 본인의 잘못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 나온다 얘기요? 이런 말이 나오죠? 대리인이 위임장을 위조했다. 대리인이 위조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대리인이 잘못한 것이죠? 본인이 잘못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이런 경우는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있으면 그건 표현 대리가 성립해. 그래서 정당한 이유는 126조에서는 정당한 이유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정당한 이유를 다른 말로 말한다? 선의 플러스 뭐라 한다? 무과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125조하고 129조에서 구조에서 선의 무과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당한 이유 선의 무과실은 언제? 대리행위시,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판단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이것을 이제 우리가요, 표현대리하고 무권대리가 차이점이에요. 무권대리는 본인의 잘못이 없죠. 그래서 원래 본인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봐봐요. 이것과 다 별개로 뭐가 있다? 여기서 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현명. 그래서 그럼요, 현명은 여기서 이미 봤죠. 현명은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대리행위의 표시, 대리관계의 표시, 이런 말이 있어야 돼. 이 말이 있는 것을 뭐란다? 현명이라고 하고, 이 말이 없으면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이렇게 관계.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 본인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현명이 있다 없다? 없다. 표현대리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시고, 그래서 이제 125조 표현대리는 뭐냐? 이런 것이죠. 125조는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지금 현재 대리인한테 대리권이 없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법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런데요, 이 을이 병한테 현명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 말을 꼭 해야 되죠. 그러면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선의 플러스 뭐가 돼야 돼? 무과실이 돼야 된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때 이 을은요, 임의대리인 복대리인이면 된다. 복대리인. 그런데 무슨 대리 안 된다?
법정 대리는 안 된다. 왜요? 대리권 수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이 대리권 수요. 그래서 임의 대리만 되고 법정 대리는 안 되는 거예요. 125조가. 알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본인은 어떻게 한다? 상대방은 나는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는 사실, 악이라는 사실을 누가 입증한다? 본인이 입증을 해야 돼. 본인이 입증해야 돼. 악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면 본인이 표현들이가 성립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요, 125절 한번 봐봐. 24페이지. 24페이지 125절 보면 뭐라 나와있죠? 1번이 아주 중요하죠? 기본적인 법률 관계의 성결이나 효력에 유무하는 관계없이 이 말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다?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는 기본적인 법률 관계,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요, 2번, 3번은요? 2번은요, 표시는 관념의 통지 거기만. 표시는 관념의 통지 이렇게. 그 다음에 대리권 수요에 해당하냐 안 하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은 똑같은 판례예요. 한 개 판례인데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왜요? 판례가 워낙 없어가지고.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연락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락해줬다. 그 다음에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방금 얘기했죠? 직함이나 명칭,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을 했다. 그럼 봐봐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대리권을 수요한 것은 아니지만 마치 상대방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대리인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대리권 수요 표시다. 이렇게. 특히 니은이 중요하죠. 니은요. 재밌는 말이죠. 3번은 디귿 한번 봐봐. 디귿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됐죠.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 일을 하지 않고 방임했단 말은 묵인했다 이 말이죠. 묵인했다.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 우리 세무사 시험에 났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뭐라고 그랬어? 사실상의 용태 써. 사실상의 용태 이렇게요. 여기를 뭐라 한다? 사실상 용태라고 한다. 그래서 세무사 시험에 밑도 끝도 없이 뭐라고 한다? 사실상 용태의 경우에도 125조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우리가 여러분 전번주 시험 한번 쳤죠? 그걸 얘기한단 말이죠. 이것을 사실상 용태라고 그래. 그 다음 니은은요, 납세번호증이라고 되어 있죠? 납세번호증. 납세번호증을 이용한단 말이죠.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고 5번 봐봐. 상대방은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에게 있다. 그럼 6번은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그랬죠? 근데 6번에 뭐라고 되어 있다? 상대방에게 뭐가 있다? 과실. 표현대리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8번은요, 반드시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 왜요? 대리권 수요 표시니까. 대리권 수요니까. 그러면 N축한 봐봐. N축한에 맨 위에 성립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성립 요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번, 2번, 3번 한번 봐봐. 첫 번째, 본인의 잘못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리인이 위임장을 유지했다. 대리인 줄고 대리인이 위조했죠? 그 말의 뜻은 뭐예요? 본인은 위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 다른 말로 뭐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 그 다음에 3번은요, 반드시 무슨 말을 해야 된다? 현명을 해야 된다. 현명.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표시. 다른 말로 거기 줄거라고 그랬죠? 대리행위 표시, 대리관계 표시 거기까지.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없이, 대리행위 표시 없이, 대리관계 표시 없이, 그럼 이것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자, 기억 봐봐요. 기억. 소유권 등기를 대리인 앞으로 이전한 후 무슨 말이죠? 본인이 집을 팔아달라고 서류를 주니까 그 서류를 조작해서 대리인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한 후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뭐죠? 현명을 하려면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요, 대리인이 등기 서류를 조작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왔어. 그러면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다? 현명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성립될 수 없다. 자, 4번요. 교회 대표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목사죠. 그러니까 조합의 조합장이, 종중의 종장이 이 말이죠.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재산을 처분하죠. 그 재산을 처분하면은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사원총회 결의 없이 처분하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돼. 무효.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성립 요건이 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른쪽이요. 오른쪽 25페이지 봐봐. 126조 표현대로 되어 있죠? 여기 봐. 126조 표현대는 뭐가 됐다? 권한을 넘은 말이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이렇게. 자, 먼저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권한이라고 해서 뭐다? 기본 대리권이죠. 기본 대리권 이렇게요. 여기서 넘은이죠. 이걸 뭐죠? 표현대리죠.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 일종이다? 무권대리죠. 그래서 넘은은 뭘 넘었다? 대리권을 넘었다. 그래서 넘은 것이 바로 뭐다? 표현대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 대리권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기본을 넘은 것을 따지는 것을 126조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갑이 있고 병이 있고 을이 있죠.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라고 대리권을 줬어. 이걸 기본 대리권 권한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요, 이 을이 병한테 은행 가가지고요, 정말로 1억을 빌렸어. 1억을 빌렸죠. 이걸 무슨 대리라고 그래요? 이걸 무슨 대리라고 그래? 그래서 기본 대리권 유권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 대리, 유권 대리. 유권 대리 누가 책임져요? 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돈을 얼마를 빌렸다? 1억을 빌려라고 했더니 3억을 빌렸다 이 말이에요. 3억을 빌렸다. 그럼 3억을 빌리면 3억 속에 얼마가 들어있어요? 1억. 이것을 뭐라고 한다? 기본 대리권이다. 기본 대리권. 기본이죠. 기본은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지죠. 본인. 3억 속에는 1억이 들어있죠. 그럼 얼마를 더 빌렸어요? 2억을 더 빌렸죠. 2억. 이것을 뭐란다? 넘은. 이것을 2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2억은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을 그래서 무권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권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어? 표현대리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럼 무권대리는 어떻게 돼요? 무권대리는 뭐 할 수 있다? 뭐죠?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무효니까 누가 책임져요? 대리인이 책임을 지죠. 그럼 무권대리는 뭘 한다? 추인하죠. 추인하면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러면 무권대리를 추인했다고 해서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된다 안 된다? 유권대리로 된다 안 된다? 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단지 본인에게 뭐가 있다? 법률 효과. 뭐라고? 법률 효과. 대리 효과가 귀속하지. 본인에게 귀속하는 거지 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요? 우리가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는 뭐죠?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그래서요, 여기서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러면 무권대리가요, 뭐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있죠. 정당한 이유란 말이 있으면 정당한 이유. 알겠죠? 정당한 이유. 그럼 무슨 대리가 성립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추인하죠. 추인한다. 또는요, 무권대리가 정당한 이유,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는 한 끗 차이야. 무권대리는 뭐죠? 대리권이 없다. 표현대리는요, 상대방이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 무권대리가 무슨 대리로 바뀌어? 표현대리로 바뀌어. 우리가 무권대리다, 대리권 없어.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선의 무과실이다. 무슨 대리? 표현대리. 아주 간단하죠.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다, 표현대리. 본인이 책임져.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그럼 무권대리 책임져.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표현대리. 본인이 책임을 져.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는 한 끗 차이다.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냐,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아시겠죠? 그것만 알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봐요.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지죠. 그럼 봐봐요, 여기요. 기본 대리권은 당연히 본인이 책임지고, 무권대리에 속한 것이 표현대리가 되면 본인이 책임지죠. 그러니까 본인은 표현대리를 얼마나 책임지고? 2억. 기본 대리권을 얼마나 책임지고? 1억. 총 얼마 책임져? 3억. 그러니까 대리인이 빌린 거 다 책임져. 따라서 뭐라고 표현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 알겠죠? 따라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인의 책임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없어.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과실상계란 말이 나오는 곳이 몇 군데가 있다? 3군데가 있다. 첫 번째 표현대리. 표현대리에서는 과실상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따라서 과실상계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다? 과실상계는 안 돼도 매수인에게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을 정할 수는 있다. 알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계약해제. 계약의 해제를 하게 되면 뭘 한다? 원상회복을 한다. 원상회복. 원상회복을 하는 데는 적용이 안 된다. 원상회복 의무를 하면 어떻게 한다?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그 다음날 아니고 언제부터?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받은 날부터 오늘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오늘부터.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다. 지연이자다. 채무불이행. 지연이자는 그 다음날부터 이자를 가산하거든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원상회복 언제부터? 받은 날부터. 그래서 판례가 뭐라겠다? 우리가 원상회복에서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때 이때의 이자는 지연이자가 아니다. 다른 말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서만 과실상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다? 과실상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과실상계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것은 이제 유권대리다. 뭐죠? 126조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 126조에서 이 대리권한테 기본대리권, 이 기본대리권은 뭐다? 그래서 임의대리, 무슨 대리? 법정대리를 다 포함한다. 임의대리, 법정대리. 특히 법정대리에서 뭐가 있다? 일상가사대리권. 이 일상가사대리권을 뭐란다? 법정대리 일종이죠. 그래서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다 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대리가 된다?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다 된다. 이렇게. 됐죠, 지금?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126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기본대리권이다. 기본대리권이 있다. 기본대리권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이것은 뭐다? 표현대리가 돼. 표현대리. 알겠죠? 볼 필요 없이. 그런데요, 여기서 기본대리권이 없다. 기본대리권이 없다. 없다. 그럼 무조건 표현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서 기본대리권 뭐가 있다? 여기서 기본대리권 뭐가 있어? 여기서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만. 인감만. 그러면 대리권이 없죠. 표현대리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먼저 우리가 대리권은 뭐가 있죠? 대리권은 위임 또는 위임장을 줬다. 그러면 대리권 수여란 말이 나오죠? 대리권 수여를 했다. 또는요, 일체의 권한을 수여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또 뭐가 있어요? 인감증명서하고 등기 권리증을 줬다. 집팔아달라. 이 말이죠? 알죠? 대리권이죠? 그럼 여기요, 인감만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여기요,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라고 하면서 동업계약을 체결하라고 하면서 인감도장을 주면 대리권인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무조건 그 다음에 읽지 마. 무조건 표현대리. 이런 말이 나오면 맨 끝으로 가. 맨 끝에 표현대리다. 이런 말이 뭐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표현대리야. 막 여기서요, 인감증명서만, 그러면요, 가운데 뭐라고 꿍쩍꿍쩍 뭐라 써있을 거 아니에요. 읽으면 안 돼. 인감증명서만, 그러면요, 가운데가 뭐라 꿍쩍꿍쩍 있어도 맨 끝으로 가.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는요, 위임장이 있다. 뭐 있다니? 위임이 있다, 위임장이 있다는 말이 나오네? 그럼 끝으로 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그러면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죠? 여기서 일상가사 대리권. 일상가사 대리권이 뭐다? 법정 대리권 일종이죠? 된다, 이 말이고요. 여기요, 등기 좀 해와라. 이래요, 등기를 뭐다? 공법이죠. 등기 좀 해오라 했더니 인간이 가가지고 대물변제하고 있어요, 대물변제. 변제는 민법이죠, 민법. 이건 사법이란 말이죠, 사법.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여기요, 공법하고 여기 사법이죠? 사법은 뭐 할 필요가 없다? 동종 유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다른 뭐보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126조가 시험에 나오면 일단 무조건 이건 나오고 보는 거예요. 이건 나오고 남의 것이 나오는 거지, 이게 안 나오고 다른 것이 나왔다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나오면 일단 이 부분은 무조건 나온다. 알겠죠? 여기까지를 126조라고 얘기하는데요. 특히 여기 126조에서 여러분요, 뭐를 좀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저희처럼요. 우리가 126조는 현재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현재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126조는 현재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
그래서 현재 아무런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126조 표현 대리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죠. 125조하고 125조는 현재 어떤 법률적인 기본관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126조는 현재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반드시 현명을 해야 되죠. 상대방은 뭐가 돼야 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대리는 무슨 대리? 임의 대리. 임의 대리는 복대리를 포함하죠.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포함된다.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알겠죠? 정당한 이유 여부는 누가 입증한다? 병 스스로 뭐 한다? 입증을 한다.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을 누가 입증한다? 본인이 입증을 하는데 125조에서는 126조에서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나는 선의 무과실이라고 입증을 한다 이 말이죠. 자, 129조 대리권 소멸 후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죠. 그럼 여기서 또 보는 거죠. 표현 대리는 일단 무슨 대리 일종이다? 표현 대리 일단 무슨 대리? 무권 대리다. 그럼 대리권이 1번 있다가 대리권이 소멸했죠? 소멸했으니까 무권 대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무권 대리가 된 다음에.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대리권이 있었죠? 그러니까 129조는 뭐다? 129조는 뭐가 된다? 과거에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 지금 현재는 있어, 없어? 없어. 있다가 없어져.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병하고 계약을 해. 이 병은요, 이 사람이 지금도 갑의 대리인으로서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어야 돼. 그걸 뭐라 한다? 선의 플러스 뭐라 한다? 무과실이다. 이때 대리권은 뭐다? 임의 대리권. 임의 대리권은 복 대리권을 포함하죠. 법정 대리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병의 선의 무과실이 병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요? 갑이 뭘 한다? 입증을 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여기는요, 과거에 어떠한 대리권이 있었어야 돼, 없었어야 돼? 있었어야 돼. 과거에 어떠한 대리권도 없었다. 129조는 성립할 수가 없다. 과거에 어떠한 대리권이 있었어야 돼, 없었어야 돼? 있었어야 된다. 129조다. 그래서 임의 대리 법정 대리인데 129조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 첫 번째, 여기요, 갑이 그런 병이 있죠? 이 의료 대리권이 소멸했어. 1번. 소멸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직접 계약을 해. 소멸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갑이 있고요,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요, 여기 의리죠? 의료 대리권이 소멸했어. 소멸하는데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야. 누굴 통해서? 복대리. 여기요, 복대리요. 복대리를 선임해서 계약을 하도록 해. 딱 두 가지예요. 자, 129조는요, 대리권 소멸 후에 대리인이 직접 계약하거나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를 선임해서 계약을 하게 하거나, 이 둘 다 무슨 대리다? 129조가 되는 것이다. 129조 표현대리 이렇게. 129조. 그런데요, 이 129조 표현대리가 권한을 넘을 수가 있죠. 권한을 넘으면 129조가 몇 조가 된다? 126조가 되는 것이다. 126조. 알겠죠? 그럼 여러분요, 우리가 129조에서 권한을 넘었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129조는 뭐냐? 129조는 이런 것이에요. 여기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은행이 있고, 이게 을이 있죠. 갑이요, 옛날에 2월 1일 날이요, 1억을 좀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어. 그랬더니요, 을이 은행 가서 1억 빌려다가 갑한테 줬어. 줬으니까 이제 대리권이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10개월 있다가요, 이 사람이요, 돈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또 찾아가가지고 뭘 한다? 갑자기요, 2월 1일에 이제 없어졌는 대리권이 갑자기 10월 1일 날 뭘 하냐? 10월 1일 날 이 뭐 대리권 소멸했죠? 1억 빌리고. 그러고 나서 을이 병한테 은행 가서 갑이 또 1억을 빌려오라 하더라. 또 1억. 그러면요, 소멸되기 전에가 얼마였죠? 1억. 소멸되고 난 후도 얼마죠? 1억. 똑같죠? 그것을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소멸되기 전에 얼마였다? 1억이었는데 소멸되고 난 다음에 3억을 빌려오라 하더라 이렇게 했어. 그럼 권한이 더 어떻게 돼요? 더 커졌죠? 그러면 이제 129조가 몇 조로 간다? 126조로 간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다 이렇게 얘기해. 됐죠 지금? 자, 여기까지요. 129조 이렇게요. 그러면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한번 보시냐? 뭘 한번 126조를 한번 봐봐요. 25페이지요. 126조를 한번 보시면 거기 뭐라 나왔죠? 자, 1번 현재 대리권을 가져야 되죠. 중요하죠. 왜요? 권한을 넘어야 되니까. 권한을 넘은 게 성립하죠. 그 다음에요. 2번 봐봐. 2번 아까 얘기했죠. 129조가 권한을 넘으면 몇 조가 된다? 126조가 된다. 3번은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하면 무권대리죠. 근데 무권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어? 표현대리가 들어있죠. 그래서 정당한 이유 봐봐. 3번에 봐봐. 맨 끝에 무슨 말이 나왔어? 정당한 이유. 그 다음에 맨 끝에 뭐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무권대리라는 거예요? 표현대리라는 거예요? 표현대리니까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 너무너무 중요하죠. 4번하고 5번하고요. 기본대리권이 등기 신청이죠. 등기 신청 공법이죠. 그 다음에 권한을 넘은 것이 대물변제 사법이죠. 표현대리가 성립하고 5번은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6번은요. 투자상담이죠. 투자상담을 뭐란다? 사실행위라고 그래요. 사실행위.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없고요. 인감증명서만 줘도 성립되지 않아. 그런데 문제는 8번 사자죠. 사자다 써요.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표시기관. 표시란 말이 뭐죠?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하죠.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 집 1억 원에 살 생각 있는지 한번 물어봐 줄래? 이렇게 물어봐 줄래? 그랬더니 가가지고 뭐라 한다? 야, 내가 대리인, 내가 제 집 너한테 팔 수 있는데 한 1억 정도에 너 이거 살래?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자기가 마치 누구인 것처럼 신분을 갖다 오르겠는데 자기가 마치 대리인인 것처럼 행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랬을 때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는데 우리가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 이 말이 있어야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9번도 마찬가지죠. 9번의 키워드가 뭐예요? 위임받았다.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런 말로 해서 내가 위임이란 말을 쓰면 뭐다? 기본대리권이다. 기본대리권이 있으면 무조건 무슨 대리가 나온다? 표현대리가 나온다. 그래서 맨 끝에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10번은요. 일상가사죠. 일상가사는 뭐다? 법정대리권으로서 기본대리권이죠. 기본대리권. 알죠?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있다. 12번은요. 정당한 이유의 존복하기 박스야. 12번에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행위시. 어떻게 한다? 대리행위시? 대리행위시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자, 129조를 봐봐요. 오른쪽이요. 대리권이 처음부터 전혀 없었다. 129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과거에 대리권이 있고 지금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죠. 그래서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다? 적용되지 않죠. 기본적인 어떠한 대리관계도 없었다? 적용되지 않죠. 알겠죠?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도 129조는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상대방은 4번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선이 무과시야. 5번은요? 아까 뭐라 했죠? 5번은 봐봐 여기 두 가지밖에 없죠? 5번이 바로 이거예요. 대리권 소멸 후 대리인이 직접 계약을 하거나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 선임해서 계약한 경우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몇 조다? 129조가 된다 이 말이죠. 죄송한데 여러분요 24페이지 다시 한번 봐봐. 24페이지 24페이지 맨 위에서 우리가요 아까 1번 2번 3번을 아니 3번 했고 1번 했고 2번 봐 2번 표현대리의 공통적 효과 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죠? 거기 표현대리가 성립하죠? 그러면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 동그라미 대리권이 있다가 아니잖아요. 이 대리권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는 여러분요 대리권이 있는 효과는 뭐죠? 유권대리죠. 유권대리는 누구한테 법률효과가 기속해요? 본인이죠. 그러니까 표현대리도 누구한테 법률효과가 기속해요? 본인이죠. 그 말은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기속한다 이 말이에요. 우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2번 표현대리가 생각하죠? 본인은 전적인 책임자가 되고 과실의 상계의 법리를 요청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주장할 수와 경감할 수 없다. 2번 너무 중요하고 3번도 너무 중요하죠? 표현대리가 성립됐다고 해서 무권대리인 표현대리가 유권대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권대리라는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렇죠? 없다. 여기서 우리가 표현대리에서 제3자는 항상 누구만 얘기한다? 직접 상대방. 그래서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우리 봐봐 여기 봐봐. 아까 우리 무권대리는 누구한테 무권대리 추인할 수 있다고 그랬어? 직접 상대방 병, 정, 승계인 정 또는 무권대리 다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상대방 병밖에 없어. 본인도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대리인도 주장을 못해요. 표현대리는 오로지 누구만 주장한다? 직접 상대방만 주장한다. 왜 그렇다? 표현대리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이란 말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 이제 뭘 볼 거냐? 무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